네, 김진팔입니다. 네, 영상에 보시면은 요거 있지 않습니까? 요거 가로등 막대. 네, 요 가로등 막대랑 똑같아 보이고요. 요 벽에 있는 요거랑 똑같아 보이는데요. 그다음에 이쪽 벽, 네, 이쪽 벽도 이거랑 똑같아 보이고요. 그 위에 약간 쓰러져 있지만, 요것도 똑같은 모습으로 보입니다. 안 똑같아 보인다고요? 그러면 조금만 더 볼게요. 네, 쭉 가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네, 조금만 가보겠습니다. 쭉 가서 멈추면서 오른쪽으로 살짝 돌면서, 네, 여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뭔가 가리키고 있는 이 부위, 여기 벽이 생긴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여기 이제는 똑같아 보이나요?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네, 여기 바로 이 모습입니다. 네, 거기 또 차가 서 있네요. 네, 여기는 차가 없는데 어쨌든 한번 조금 더 가 보겠습니다. 조금 더 가 보겠습니다. 돕니다. 네, 딱 돌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조금만 가겠습니다. 저도 지금 여기 벽에 이런 것들, 요 난간이 보이고요. 난간 옆에는 조금 아까 요것들, 이게 폭탄 맞아서 떨어졌나 봐. 여기 붙어 있었는데 이 밑으로 좀 내려와 있죠. 그 다음에 요 밑에 이런 것들, 요거 보이고 있죠. 요거, 네, 여기 이런 거, 네, 여기도 이런 거 있죠. 길 건너편에 뭔가가 불이 붙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한번 가볼까요? 네, 사람들이 가까이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뭐에 불이 차에 불이 붙었네. 그 집 앞에 차가 있는데 그 차에 불이 붙었어요. 그죠? 요 차가 요 집 앞에 있는 거예요. 근데 불이 붙은 거예요. 네, 이 장소는 어디냐면요. 네, 지금 화재가 여기 나 있는 거고요. 지금 이 사람들이 처음에 이쪽 골목에서 이렇게 찍으면서 이렇게 찍었다가 다시 이쪽 골목으로 도망갔다가 다시 나오면서 또 찍는, 그래서 이쪽 방향을 지금 찍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른 사진이나 또 영상 자료에도 교차 확인을 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찍은 사진도 하나 나와가지고 보여드리면, 앞에 길이 있지 않습니까? 이 길, 네, 이 길가에 주택가가 하나 있는데요. 그게 바로 이거였고요. 그리고 멀리 보면 이렇게 아파트촌 같은 게 있어요. 이거였고요. 그 옆에 바로 불이 붙어 있죠. 그래서 대략적인 위치를 찾고, 그 다음에 이제 자세한 위치는 조금 아까 그 동영상으로 찾았습니다. 이걸 좀 확대를 해보시면 여기 보면은 이 길에 이런 빨갛고 하얗고 이런 연석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 보이고 있고, 그 뒤에 이 언덕길 보이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집들 모양이 똑같고, 그 앞에 이제 빈 공터에 이런 그 철조망으로 되어 있는 뭔가가 있어요. 그게 바로 이거. 그 앞에 철조망으로 되어 있는 요거 보이죠? 그 뒤에 이 아파트 같은 게 이렇게 있거든요. 그 아파트. 그 아파트 있고, 그 바로 뒤 여기서 이제 불이 확 붙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렇게 찾고 이렇게 해서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어디냐? 이스라엘에 있는 디모나라는 그 도시에 있는 한 복판에 있는 이 주택가, 약간 고급 주택가 같죠. 왜냐하면 주변에 아파트가 있는데 여기는 또 단독주택인데 굉장히 또 넓은 널찍널찍한 단독주택이고, 가운데 땅을 또 비워놓고 그 녹지를 심었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다닥다닥 집을 지었을 만한데 동네 한가운데다 이런 굉장히 고급 주택가 같습니다. 이 옆에는 또 그렇게 안 돼 있잖아요. 다닥다닥 붙여 지었잖아요. 여기는 좀 고급 주택가 같아요. 그래서 디모나는 어떤 도시냐면 여기에 그 핵시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핵시설. 요 핵시설에 근무하는 과학자들이 살았을 것 같은 도시. 여기 디모나 있고, 또 한 군데가 공격당했는데 여기 아라드 역시도 디모나하고 비슷한 입지 조건을 갖고 있어요. 그죠? 네, 뚝 동떨어져 있잖아요. 그죠? 뚝 떨어져 있는데 크기도 비슷하고, 그다음에 요 디모나 핵시설에서 근처에 가깝다는 그런 점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제가 찾고 나니까 또 다른 사람도 저와 같은 위치를 특정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곳을 여기는 밤 쉘터라고 그 폭탄 떨어지면 숨는 그런 지하 대피소 같은 곳이 근처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위치도 제가 표시해 보았습니다. 바로 제가 찾은 위치 바로 옆에 여기가 방공호 자리라고 표시된 자료를 또 찾았습니다. 근데 확인을 할 수가 없죠. 아마 땅 속에 있을 테니까. ISW 지도를 한번 보면 스미 지역에 변화가 없고 볼찬스크 변화가 없고 쿠피안스크에 최근 24시간 우크라이나군이 되찾은 데 표시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크라스나리만 지역에 변화가 없고 시베르스크 여기 뭐죠? 차섭야르에 최근 24시간 우크라이나군이 되찾은 거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쪽은 포크롭스크 근처에 최근 24시간 러시아군이 진출한 데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변화가 없고 네, 굴리아이 볼레도 변화가 없고 자포르지아 변화가 없고 네, 변화가 없습니다. 네. 여기 현지인 같은데요. 영어를 잘하네요. 레바논 남부의 마을들을 하나씩 파괴하고 있다고. 내가 어린 시절 추억이 깃든 장소인데 싹 쓸어버리고 있다고. 그러한 내용입니다. 네, 디모나 인근 주택들 내부가 이렇게 파괴되었다고. 아마 이제 이스라엘의 이제 옆에 그 옆에 있는 이제 집에서 찍었겠죠. 폭격받은 바로 근처에 있는 집들. 아마 이란이 이런 악마 같은 인간들이라고 아마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 같지 않습니까? 예, 여기 폭격 맞은 다음에 돈을 찾으러 온 것 같습니다. 돈이 찾아지는지 잘 모르겠어요. 예, 현금을 찾으러 온 것 같아요. 그리고 디모나 주민들은 이 또 민간인 피해가 있었다고. 이 할머니 좀 길어서 제가 설명드리면 할머니가 이렇게 있는데 쾅 소리가 나면서 이쪽 문으로 막 폭풍이 몰아쳐 와요. 할머니는 돌아가지 않으셨습니다. 이란은 최근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전략을 발표했는데 이것이 그 전략이었을까요? 네, 이란이 이제 이런 이스라엘한테 이런 일을 많이 당했죠. 핵과학자도 당했고 그다음에 이제 수뇌부 정치 지도자들도 많이 당했습니다. 미국과 시오니스트 쪽의 나탄즈 농축시설 재공격, 또 이란에 있는 나탄즈 핵시설도 역시 공격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란도 이스라엘한테 이런 걸 할 만하다는 거죠. 최근 이란의 알리 라리잔이라는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그 동네 사람 100명을 다 함께 죽였다는 이런 기사도 나오고 있었습니다. 100명이 넘는 지역 주민이 사망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부수적 피해예요. 한 명 죽이려고 100명을 그냥 싹 다 죽이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이란 정보부 장관 호자툴리슬람 셰헤드 이스마일 카티브의 장례식이 오늘 쿰에서 거행되었습니다. 이란 정보부는 그의 사망을 확인하고 어제 그를 기리는 작전이 진행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게 그 작전이었을까요? 네, 그럴 수도 있고. 네, 이번 미사일이 날아가는 순간 이란의 군인들이 만세를 부르고 있습니다. 와, 복수를 했다고 이란 미사일 부대원들이 발사를 축하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란은 주변 100명을 다 죽이진 않잖아요. 그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이번 이란의 발사로 피해를 입은 주변 집도 크다. 와, 집이 완전 으리으리한데? 예? 와, 대박. 어쨌든 전쟁은 비참합니다. 이렇게 또 아마 근처인 것 같아요. 도널드 트럼프는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재개방하지 않으면 이란의 에너지 부문을 공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란이 48시간 이내에 어떠한 위협도 없이 호르무즈 해협을 완전히 재개방하지 않으면 미국은 가장 큰 발전소부터 시작해서 이란의 수많은 발전소를 공격하고 파괴할 것이다.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싸우지 않잖아. 이전 경고와 마찬가지로 적이 이란의 연료 및 에너지 기반 시설을 침범할 경우 미국과 시온주의 정권이 이 지역에 보유한 모든 에너지 정보 기술 담수화 시설을 공격 대상으로 삼을 것입니다. 이런 군 대변인. 수도 너네 뭘 못 먹을 줄 알아. 이제 수도 공격한다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군사작전 종료가 임박했다고 언급하는 가운데 이란이 바그다드의 미군 기지를 공격했습니다. 이란 외무부 장관은 자국은 휴전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며 전쟁의 완전한 종식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BBC는 전략국제연구센터 보고서를 인용해 이란이 중동의 미군 기지에 최소 8억 달러 상당의 피해를 입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은 안 한다는데 이란이 계속 때리면 어떻게 되나요?
테헤란에서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밤샘 공습 이후 구조대원들이 무너진 건물의 잔해를 치우고 있습니다. 지난 48시간 동안 이란은 이 지역 4개국에 있는 6개의 정유시설과 항만을 공격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미국과 이스라엘 동맹국이 이란의 기반 시설에 대한 공격에 대해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는 테헤란의 전략을 명확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주요 공격 목표는 어디입니다. 이스라엘 언론 매체들 채널 12 디모나 공격은 이란이 억지력을 행사하려는 시도이며 안보 및 군사 당국은 미국 측과 협력하여 전쟁 종식을 위한 시나리오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도대체 전쟁 종식을 어떻게 시나리오를 하겠다는 거야. 첫째, 이란이 하자는 대로 무릎 꿇고 잘못했습니다. 싹싹 빈다. 그건 아니겠죠. 그럼 둘째, 그럼 어떻게 종식시키는 건데? 뭐 핵무기라도 쓰겠다는 건가? 이스라엘 군 당국은 이란 미사일이 디모나와 아라드 도시를 타격할 수 있었던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타임즈 오브 이스라엘이 보도했다. 내가 영상으로 보니까 요격 미사일이 올라가는데 그냥 통과하더만. 네, 이 영상입니다. 이렇게 슉 미사일이 이렇게 날라오는데 요격 미사일이 올라가는데 뭐 상관없습니다. 그냥 뿡 떨어집니다. 이거 경위 딱 영상 보면 나오지 않나? 뭘 또 조사를 해. 3주간의 전투 끝에 트럼프 행정부는 전후 대응 방안과 이란과의 대화 가능성을 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조건이 근데 이란도를 항복하라는 조건이야. 이게 대화하려는 태도입니까? 아니면 이 모든 사태는 이란이 호전적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려는 태도입니까? 저는 후자 같습니다. 악시오스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이란과의 협상을 통해 늦어도 몇 주 안에 전쟁을 종식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협상을 하는데 협상 조건이 말도 안 되는 건데 협상이 타결될 가능성은 희박해 보입니다. 제 생각도 그래요. 하칸 피단 터키 외무장관 전쟁이 끝난 후 걸프 국가들은 이란에 대한 기대치를 명확히 제시할 수 있으며 특정 조건에 충족될 경우 경제 협력으로 초점. 지금 협상할 수 있을 것처럼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협상을 상대방이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을 제시하면서 이 협상 파탄의 책임을 상대에게 돌리려는 듯한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어요. 우크라이나에서 봤던 거하고 똑같은 지금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서로 우리는 협상을 하겠대. 근데 상대가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을 제시해. 그러니까 뭐예요? 이거는 협상 결렬은 쟤 때문이야. 나는 평화를 사랑하는데 쟤가 호전적이야. 이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론 공격을 하고 있는 거라고요.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중동 협상에서 즉흥적인 접근 방식은 결코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죠?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도 이거 진실성이 없다고 보는 것 같아요. 국제원자력기구는 이번 공습으로 이스라엘 디모나 핵시설에 피해가 발생했다는 정보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주변국들의 보고에 따르면 배경 방사능 수치는 정상 범위 내에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모하마드 바게르 갈라바프 이란 국회의장, 만약 이스라엘 정권이 삼엄한 경비가 이루어지는 디모나 지역 상공에서 미사일을 요격하지 못했다면 이는 사실상 분쟁의 새로운 국면이 시작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영공의 무방비 상태가 된 것입니다. 따라서 미리 계획했던 다음 작전들을 실행할 시기가 도래한 것으로 보입니다. 불과 이틀 전 미 육군은 정밀 타격 미사일을 사용하여 육군 전투 역사상 가장 장거리 야전 포격 작전을 수행했습니다. 중부사령부 사령관 브래드 쿠퍼는 걸프 국가들이 정당한 공격 목표가 될 수 있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래서 그 F-35 어떤 식으로 격추했냐. 핵심은 이렇게 차에다 싣고 다니는 그런 그 미사일인데 이거 특징은 레이더를 안 켠대요. 레이더는 키면 전파를 이렇게 발사하기 때문에 위치를 파악되잖아요. 근데 이런 데는 그런 레이더가 아니라 열화상 카메라 같은 그런 거 있잖아요. 수동식.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방식이에요. 얘가 뭘 쏘질 않아요. 그리고 저쪽에서 쏘는 열 감지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방식을 써서 지금 매복이 가능했다. 그런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 전술에는 단점도 있다고 합니다. 뭐냐면 좀 운이 따라야 한다고 합니다. 아마 이런 종류의 미사일에 맞지 않았을까. 네. 그런 이제 추정이 담긴 거죠. 네. 뭐 이런 거래요. S-300 네. 폴란드군이 이제 중동 지역에서 되돌아오고 있답니다. 우리 거기 불똥 튀는데 우리는 끼기 싫음. 폴란드 군인들이 이라크에서 탈출을 내가 돌아왔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란 혁명 수비대는 2024년 헤즈볼라의 막대한 손실 이후 장교 배치, 전투원 재훈련, 재무장 감독, 지휘체계 개편 등을 통해 헤즈볼라 재건을 지원했다. 쭉 읽어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 이란군이 가갖고
한 100명이 가갖고 그 헤즈볼라 레바논 헤즈볼라 시스템을 싹 바꿨대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느끼기에 야 헤즈볼라가 달라졌어요. 그런 이제 기사가 가끔 나왔죠. 그렇죠? 지휘 시스템을 웃대가리가 다 명령하는 시스템에서 각자 나눠서 각자 원칙에 따라 이렇게 알아서 하는 자율적인 그런 시스템으로 바꿨다고 합니다. 왜? 얘만 죽이면은 얘네들은 명령이 없어서 안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명령이 없어도 너는 이 상황이 터지면 이렇게 이걸 다 임무를 평상시 분담해주고 각자 알아서 하는 걸로 이렇게 바꿨다는 것 같습니다. 네, 후티 반군 이란 편에 서서 미국에 공식적으로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우리는 홍해에서 미국 함선을 공격할 것입니다. 이 전쟁은 전체 무슬림 공동체의 전쟁입니다라고 해당 단체는 밝혔습니다. 네, 지중해에서 잠수함 미사일이 또 발사해서 이란을 공격했다고 합니다. 이란까지의 거리는 약 1000km이며 이 미사일들은 시리아와 이라크 상공을 통과할 것으로 네, 잠수함에서 발사한 크루즈 미사일이 날아가고 있는 시리아 상공이라고 합니다. 테헤란은 순항 미사일 발사 지점에서 약 1500km 떨어져 있습니다. 여기 지하래 저 물속에서 잠수함이 쐈는데 테헤란까지 1500km 걸린답니다. 흑해에서 미국이 이런 그 뭐라고 그래야 되죠? 자폭형 그 수상정 이런 거 좀 테스트를 했대요. 예. 흑해에서 미국이 이런 걸 개발을 해갖고 러시아 상대로 이런 거 테스트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이로 인해 다음과 같은 의문이 제기됩니다. 우크라이나 드론이 실제로 지중해에서 러시아 선박을 공격했을까요? 아니면 미군이 했을까요? 흑해에 미국 선박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 미국이 했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OTR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계속해서 러시아를 유럽 에너지 시장에서 밀어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가 러시아하고 뭘 하겠다는 거, 뭐 그렇게 뭐 협상하겠다는 거, 그거 믿을 수 없다는 거죠. 이제 너 트럼프 너 이거 아닌 것 같아. 그런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이거는 제가 계속 얘기했던 이론이지만 트럼프는 전쟁을 멈추려고 하는 게 아니라 바이든의 주머니로 돈이 들어가는 전쟁을 트럼프의 주머니로 돈이 들어가는 전쟁으로 바꾸고 싶었던 거예요. 어차피 이란도 러시아의 동맹국인 건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전쟁을 하든 여기서 전쟁을 하든 러시아한테는 타격이 되는 거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평화를 위하는 게 아니라 전쟁을 하긴 하는데 이 전쟁은 바이든 주머니로 돈이 들어가니까 싫고 내가 왜 내 주머니로 돈이 들어오는 전쟁을 왜 바이든 주머니로 들어가냐면 젤렌스키 통해서 리베이트가 바이든 주머니로 들어가는 인맥이 형성돼 있잖아요. 파이프라인이. 근데 여기다가 새로 네탄야후 정권에다가 돈을 집어넣고 네탄야후를 통해서 트럼프 주머니로 돈이 들어오면 파이프라인이 이제 트럼프 파이프라인이 이제 되는 거 아니에요. 빨대. 그래서 어차피 이쪽 전쟁이나 러시아한테는 부담을 주긴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트럼프 믿을 수 없다 그런 얘기 나오는 거죠 지금. 요거는 이제 비행기 그 전투용 비행기 있지 않습니까? 러시아 그 어떤 튼튼한 건물 안으로 집어넣는 공사가 지금 하고 있답니다. 항공기 경납고 지금 공사 중이래요. 지난번에 막 노출돼 있어갖고 그 막 공격당했잖아요 드론으로. 근데 이제 요거 공사 중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원래 그 노출시키기로 한 그 계약이 있었대요. 미국하고 무슨 조약에 따라서 그 핵 공격이 가능한 자산을 그 노출시켜라. 왜냐하면 위성으로 봐야 되니까. 근데 그게 종료됐잖아요. 그 계약이 종료돼서 다시 갱신을 안 하니까 그럼 우리는 뭐 해야지. 그러고서 이제 경납고 안에 넣는답니다. 러시아가. 요거는 신형 무슨 신개발된 그거 같은데 그물총인데 드론 쏘는 거예요. 그물총으로. 네. 이렇게 해서 근데 좀 무겁게 생겼다. 저거 드론 하나 격추하려고 저 무거운 걸 갖고 다녀야 되는 거야? 근데 드론이 한 발만 날라오는 게 아니고 여러 발 날라오면 어떡하지? 한 발 쏘면 끝인가? 근데 유탄 발사기에다 꽂아 쓰는 건가 봐요. 예? 유탄 발사기 여기다가 꽂아 갖고 쏘는 건가 봐. 근데 좀 무거워 보여. 뭐가 많아 보여. 네, 중동에서 사망한 군인의 시신이 도착했습니다. 가족들이 슬퍼하고 있습니다.
세질 2호 또는 KS4호 탄도 축소용은 약 4,000km 떨어진 디에고 가르시아에 대한 첫 번째 공습에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디에고 가르시아는 여기 있는 그 섬인데 영국령인데 뭐 영국이 그 원래 주인한테 돌려준다고 말이 많은 데인데 네, 여기입니다. 여기 디에고 가르시아 섬. 네. 여기에 이제 영국이 여기를 그 이 원주민한테 뺏어 갖고 사용하고 있었는데 원주민한테 돌려준다고 말이 많았는데 이걸 미국이 잠깐 빌려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도달하는 그 4,000km 날아가는 이란 미사일이 여기까지 날아왔대. 그러니까 두 발이 여기까지 날아와 갖고 요격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모르죠, 그거는. 항상 진실만 말하는 건 아니니까. 집속탄 쐈으면 어떡할 건데? 집속탄이 막 사방으로 흩어지는 거, 여기 활주로에 막 떨어져서 빵꾸 뽕뽕 나면 어떡할 건데? 미국 비행기는 특히 활주로가 거의 그냥 우리 옛날 그 왁스 바른 마룻바닥처럼 그냥 반들반들해야 된다는데 막 먼지 돌멩이 엔진으로 들어오면 안 된다는데?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에 따르면 이란이 디에고 가르시아 기지를 향해 중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으나 요격당했다고 합니다. 만약 사실이라면 이는 전쟁 발발 이후 이란이 디에고 가르시아 기지를 직접 공격한 첫 사례가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이란이 2,000km까지밖에 못 날아가는 그 미사일만 있다고 그랬는데 3,800km, 4,000km 가까이 날아갈 수 있다면 이거는 큰일 난 건데. 디에고 가르시아 공격에 대한 정보가 사실이라면 이란 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핵심적인 가정 중 하나가 무너진 것입니다. 오랫동안 이란 미사일의 사거리는 약 2,000km로 여겨져 왔습니다. 하지만 디에고 가르시아에 도달한 탄도미사일의 사거리가 약 4,000km에 달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이란의 기존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차원의 무기를 보유한 국가대열에 합류하게 된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그리고 이란에게 있어 이는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도약입니다. 미사일 요격 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핵심은 이란이 세계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뛰어난 사거리를 보여줬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입니다. 4,000km 사거리에서의 공격 가능성은 지역의 세력 균형을 뒤흔들 것입니다. 이제 유럽 주요 도시들이 위험에 처하게 되었고 파리는 사정권을 내들게 되었으며 발사 지점과 탑재량에 따라 런던 또한 위험에 크게 근접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사일 위협이 더 이상 페르시아만 이스라엘 또는 남아시아 일부 지역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란 측의 메시지는 수신해야 할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되었다고 가정할 수 있습니다. 이란과의 전쟁 발발 초기 무인 드론 공격을 받았던 키프로스의 영국군 기지가 국제적 분쟁 속에 미국의 이란 목표물의 공격에 사용되지 않을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영국은 여기 공격 딱 당하자마자 야, 키프로스의 우리 영국 기지 그거 미국한테 이란 공격 쓰라고 안 쓰라고 할게, 쓰지 말라고 할게, 바로 그냥 자기네 그냥 군인 한 명이라도 죽어갖고 자기네 정치 생명 그냥 간당간당 할까봐 여기 어디 있어요. 이쪽 어디 있는데 별로 안 궁금하고 어쨌든 키프로스의 우리 영국군 기지는 이란 공격하는데 못 쓰게 할 거니까 알았지 지금 이렇게 이제 바로 반스런 하고 있습니다. 영국은. 알티에릭 산체스 기자와 스타니슬라프 버시기 기자는 제82 공수사단이 이란 파병을 준비 중이라는 정보를 입수했다고 합니다. 해병대에 간다더니 이제 공수사단도 간대요. 예? 미국군 수송사령부 소속 보잉 747 수송기가 3월 19일 포프 육군 비행장을 출발하여 3월 20일 소피아 중간 기착지로 지부티로 향했습니다. 그래서 82 공수사단 18 공수군단 합동 특수작전 사령부 신속 배치 하여튼 공수부대도 간대요. 이게 이 전쟁을 빨리 끝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냐고요. 예? 일단 육군 지상전 부대를 보내면은 사상자가 나면 이제 빼기 힘들어지잖아요. 야, 사람이 이렇게 죽었는데, 야, 안 되지. 본때를 보여줘야지. 이런 여론을 또 만들려고 무슨 공작을 할 수도 있잖아요. 지금 제가 보는 상황은 이거예요. 이스라엘의 네타냐후는 이 전쟁을 빨리 끝내고 싶을까요? 네타냐후는 전쟁이 끝나면은 재판받고 감옥에 가야 될 수도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전쟁을 계속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트럼프는 전쟁을 빨리 끝내고 싶을까요? 우크라이나에서 바이든한테 돈 주머니 채워주는 전쟁 끝내고 중동에서 자기한테 돈 주머니 들어오는 그 전쟁을 지금 시작했는데 빨리 끝내고 싶다고요? 알 것 같은데. 그리고 그러면 러시아는 이 중동 전쟁이 빨리 끝났으면 할까요? 왜? 우크라이나에서 이제 시선이 중동으로 돌아가고 우크라이나를 빨리 끝내고 이쪽에 이제 하고 싶을 텐데 그러면은 중동 전쟁이 어느 정도 좀
끌어줘야 되잖아. 그리고 유가도 오르고 있고. 러시아도 중동 전쟁이 그렇게 빨리 끝나기를 바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럼 중국은요? 중국은 이 전쟁이 빨리 끝나길 바랄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중국의 입장은 지금 우크라이나를 이용해서 러시아를 약화시키려고 하는 미국의 입장하고 딱 반대편에서 같은 입장인데, 이란을 이용해서 미국을 약화시킬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럼 중국도 이 전쟁이 그렇게 빨리 끝나기를 원하지 않을 수도 있어. 이 전쟁에 관련된 거의 모든 플레이어가 이 전쟁이 빨리 끝나기를 원할 것 같지 않은데 이 전쟁이 빨리 끝날 거라고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 물론 빨리 끝날 수도 있죠. 돌발 변수가 있으니까. 만약에 이스라엘이 도저히 못 버티고 내가 삼선 옵션을 하겠다. 여기 테헤란으로 핵을 날리는 거야. 그러면 주변 핵 강국들이 야, 이 새끼 삼선 옵션 한 거 아니야. 우리 워싱턴, 모스크바, 베이징, 파리, 런던에 핵 공격 들어오는 거 아니야. 그러고서 전부 다 전 세계가 다 그 이스라엘 테헤란에다 핵을 날리는 거지. 그러면 빨리 끝날 수도 있겠지만 글쎄요. 그거 모르겠어요. ABC 뉴스에 따르면 3월 9일부터 15일 사이 루이지아나 바스크데일 공군기지 상공에서 허가받지 않은 정교한 드론들이 대거 활동하여 미국의 주요 핵지휘 시설에 대한 심각한 안보 우려. 야, 이거 시작한 것 같은데 미국 내부에서도 뭔가 이렇게 이란 잠복조가 이렇게 활동을 시작한 것 같은데 그 결과는 트럼프한테 유리할까 불리할까? 예? 이걸 빌미로 야, 이란이 미국 내부에 잠복조를 해갖고 그 미국이 공격당했다, 전시다, 계엄령이다, 자 선거는 다음에 하자, 젤렌스키 스타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빌미가 되진 않을까요? 의심스러워요.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 통제국은 이란 이슬람 공화국에서 출발하거나 이란산 원유를 운송하는 유조선에 부과된 거의 모든 제재를 일시적으로 해제하는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근데 이란은 아니랍니다. 그거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이란 서기부는 이를 일축하며 해상에 저장된 원유도 없고 수출용 잉여 원유도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제재를 해제받을 만한 원유가 해상에 이렇게 떠 있는 게 없는데 뭘 해제한다는 거냐, 이런 얘기죠. 그죠? 대변인 사만 고도시는 미국의 성명이 구매자와 시장 심리를 조작하려는 시도라고 비난했습니다. 유가가 오르니까 우리가 제재를 해제했다 그러면서 이제 유가를 내리려고 한다는 그런 조작이라는 거죠. 실제로는 너네가 제재를 해제할 만한 우리가 못 팔고 있는 게 없어. 중국 배가 들어와 갖고 계속 실어가는데 뭔 제재를 해제해? 이런 얘기죠, 지금. 제3차 세계대전을 막기는 어려울 것 부치치. 세르비아 대통령은 자원 확보를 위한 경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새로운 세계대전이 이미 시작되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크라이나와 중동을 둘러싼 갈등이 새로운 지정학적 블록을 형성하고 자원 경쟁을 심화시켜 핵무기 사용까지 이어질 수 있는 추가적인 확전 위험을 증가시키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부치치 대통령은 유엔의 역할 약화와 주요 강대국 간의 상호 비난 증가를 동반한 국제체제의 변화를 강조했습니다. 그는 과거 군사 개입의 전례를 지적하며 서방 국가들이 국제법 규범을 선택적으로 적용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대화 제기를 촉구했습니다. 그레이엄 여사는 이란과의 전쟁에서 워싱턴을 돕기를 거부하는 국가에 대해 미군 기지를 철수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한국 평택 그 기지를 포기한다고? 한국이 안 도와준다 그러면 평택에서 철수하겠어 그러면 아싸 대박! 그럴 수도 있는데 왜? 트럼프가 평택 미군 기지는 한국 땅으로 하지 말고 미국 소유로 하고 싶다고 그러니까 얘기까지 했는데 평택을 포기할 수 있겠나? 한국이 우리는 못해. 그러면 평택에서 철수하겠습니다. 아싸 대박! 이런 사람들도 많을걸? 가디언지에 따르면 전 세계가 재택근무로 복귀하라는 권고를 받고 있습니다. 세계에너지기구는 중동 문제로 인한 유가 급등과 연료 부족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각국 정부의 고속도로 제한 속도를 낮추고, 그러니까 지금 재택근무 얘기 또 나오고 있어요. 이거 코로나 때도 재택근무 해갖고 무슨 가게집에 장사가 안 돼갖고 중소 그런 자영업자 이런 사람들 많이 망했다고 하잖아요. 똑같은 패턴이 반복되고 있어요. 이건 또 뭔가? 중동 전쟁으로 인해 전 세계가 인터넷 마비 사태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수십 개의 해저 케이블이 호르무즈 해협과 홍해를 통과하며 전 세계 인터넷 트래픽의 최대 30%를 처리하고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를 연결합니다. 전쟁 지역에서는 폭격으로 인해 케이블 선치선이 운항할 수 없습니다. 미국 언론인이 밝힌 이란과의 전쟁에서 미국의 가장 큰 업적 앱스타인의 분노작전 21일차 러시아산 석유제재 면제, 이란산 석유제재 면제, 선박들이 호르무즈 해협 통과 시 이란의 200만 달러 지불, 미국에서 1조 달러가 사라졌다, F-35 전투기의 무용지물임이 입증되었다, 미군 기지에 대한 지속적인 공격, 아야톨라 세이드 알리 하메네이가 아야톨라 세이드 모지타바 하메네이로 교체되었다.